제가 24년도에만 대략 1,500명 정도 편입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컨설팅 받은 학생들의 합격 소식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만큼 공들였고 제가 알고 있는 편입 수학 노하우를 싹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입 수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수많은 편입 수학 영상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만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메모 꼭 하시고요. 공부한다 생각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겐 편입 수학 파트별 정리본까지 드릴 거니까요. 자료도 얻어가시고 제대로 된 편입 수학 접근법을 알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 수학 공부했던 것처럼 편입 수학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능 수학과 편입 수학의 준비 방법은 아예 다릅니다. 이 부분부터 알고 편입 수학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요. 중고등학교 수학을 해본 학생이라면 센 수학 한 번쯤은 풀어봤을 거예요. 위 교재는 사진처럼 A, B, C 단계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학생들은 C단계인 킬러 문제 유형을 정복하기 위해 사고력과 응용력을 열심히 키우며 공부하죠. 그렇다 보니 공부하는 순서가 완벽한 개념, 문제풀이, 사고력 확장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편입 수학에도 똑같이 대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결국 편입 수학을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는지는 딱 두 가지 편입 수학 특징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범위한 양입니다. 편입 수학은 대표적으로 4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업수학. 가장 먼저 나오는 미적분의 경우 고등학교 시절 선택 과목으로 택했다면 경험이 있겠지만 나머지 과목은 대다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접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 과목들을 2년에서 4년의 과정을 통해 가르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년 또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모든 과목의 방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편입 수학은요, 수능과 다르게 1회독 개념을 빠르게 돌리고 동시에 문제풀이하는 걸 2회독, 3회독 이상 반복해야 인서울 합격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능한 많은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편입 수학에서 최적의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편입 수학은 타임어택형 시험인 점입니다. 수능은 인서울 합격을 하려면 29번, 30번 같은 킬러형 문제들을 15분, 20분씩 투자해서 풀어야 되죠. 그런데 편입 수학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해당 학교는 100% 망합니다. 편입 수학 시험에도 수능처럼 킬러형 문제형이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15분에서 20분이 지연되고 결국 다른 문제들은 풀 수가 없게 되니 불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편입 수학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제한 시간 안에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타임어택형 시험이에요. 이걸 모르고 공부하는 것과 알고 공부하는 건 차이가 정말 큽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공부를 할 때도 개념을 익히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계산력을 키우는 걸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능 수학과의 차이와 편입 수학을 수능처럼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편입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파트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편입 수학의 기초이자 뿌리가 되는 과목이에요. 미적분을 못하면 편입 수학을 때려쳐야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미적분이 편입 수학 파트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형대수 다음으로 배우는 다변수 미적분과 공업수학이 미적분에서 연계되는 과목입니다. 다변수 미적분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 차원이 확장된 문제들을 다루는 파트고 공업수학의 경우는 미적분에서 나왔던 공식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정도니까요. 그렇다 보니 미적분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쌓지 않게 되면 세 가지 과목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항상 저는 학생들에게 3개월 정도는 이 미적분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식 암기예요. 미적분에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공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다 외워야 될 공식들 사이에서도 정말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빨리 확실하게 외우느냐가 다음 공부 진도를 나가고 지금까지 배운 공부를 복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식 암기는 시간을 정해서 정리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전 30분 정도를 이용해서 백지에다 생각나는 대로 공식을 적어보는 겁니다. 만약 너무 막막하다 싶으면 반쯤 가린 상태에서 남은 부분을 채우는 식으로 연습을 해봐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백지 복습을 한두 달 하게 되면 누구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공식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미분, 적분 나눠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요. 미분학의 경우 맥클로린, 테일러 급수 파트를 신경 쓰세요. 2025년도 편입시험 기조로 보아 미분의 응용과 같은 파트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부분 극한값을 묻는 문제와 맥클로린, 테일러 급수 문제가 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거기다 극한값을 묻는 문제의 경우 초월함수를 적절히 치환하는 기법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니 기억하세요. 다음 적분학은 어렵게 문제를 내면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파트입니다.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도 적분학을 까다로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자세하고 다양한 적분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프리팝을 최소 2개에서 3개는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상적분은 개념을 한번 잡아놓고 무한급수와 함께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로 선형대수입니다. 편입수학 4가지 파트 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자 킬러형 문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 학생 중 한양대 공대 합격생이었던 분도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이 선형대수를 잘해야 된다고 말했었어요. 선형대수는 행렬, 벡터, 벡터 공간, 고육각과 대각화, 선형사상 이렇게 5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단원의 내용이 정말 생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행렬, 벡터 공간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뒤에 있는 고육각과 대각화, 선형사상 파트예요. 매년 킬러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2가지 파트는 만약 본인이 중경시 이상 가고 싶다면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편입수학은 완벽한 개념에 치우치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딱 이 선형사상만큼은 이론을 정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편입수학 파트들과 접근법이 조금 달라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은 구술로 많이 연습해보세요. 설명을 할 줄 알아야 원리와 이론을 이해한 거니 꼭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변수 미적분입니다. 다변수 미적분은 난이도로 보자면 가장 쉬운 파트예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꾸준함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생들이 다변수를 나가는 7월달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미적분, 선형대수를 매일 복습하면서 다변수 미적분 개념진도 문제풀이를 같이 나가야 되다 보니 많이 버거워해요. 실제로 다변수 파트 투자를 많이 못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변수 미적분은 뻔하지만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파트예요.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편입수학 파트 중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파트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업수학입니다. 공업수학은 1, 2로 나뉘어져 있어요. 공업수학 1의 경우 다변수 함수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특히 선적분, 면적분은 처음 접할 땐 많이 헷갈리지만 이론을 잘 정리해 놓으면 틀릴 수가 없는 정해진 유형들만 나와요. 주로 나오는 1개, 2개, 코시 오일러 미방, 라플라스 변환 같은 문제들은 수도 없이 풀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 바로 풀이가 나오게끔 반복 숙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끝까지 답을 도출하는 연습과 계산 실수 줄이는 연습을 같이 하세요. 공업수학 2의 경우 시립대, 홍익대를 준비하신다면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소 선적분, 로랑급수, 복소 풀이의 적분 같은 간략한 이론과 공식 암기를 통해 문제 푸는 법만 아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업수학 2는 시간이 없고 공수 1까지 과목을 숙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시간에 앞에 있는 파트 더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4가지 파트에 관한 접근법을 아셨다면 문제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연습을 무조건 하세요. 예를 들어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하루에 적어도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는 무조건 풀어야 되고요. 미적분이 끝나고 선형대수를 배우기 시작한다면 하루에 미적분 문제 포함 50문제에서 60문제까지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운 진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개념을 익혔다 하더라도 편입수학에서 좋은 결과를 맞지 못할 겁니다. 이건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학 노베이스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편입수학 시작하실 때 인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강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개념진도 빠르게 나가려고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애초에 공부 습관도 안 잡혀있고 양이 많은 편입수학을 본인 스스로 계획 짜고 매일 진도 나가고 문제풀이 누적 복습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하기 힘들어요. 거기다 편입수학에서 많은 양의 문제풀이를 할 때 모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Q&A 게시판 활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변 속도는 큰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상 본인이 해설지 보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베이스 분들은 해설지를 봐도 모르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편입수학이 암기수학이라고 하지만 미적분 선형대수는 이해력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 노베이스 분들은 편입수학 시작할 때 옆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학원이 됐든 1:1 맞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과외든 말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학생이 수능 5등급이었어요. 이 친구가 인강으로 하다가 배웠던 개념은 계속 까먹고 문제풀이는 못하고 편입을 포기하려다가 저한테 6월에 연락 왔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 앞서 말한 1:1 비대면 과외 6개월에서 단국대 공대 합격했어요. 이렇게 편입수학은 노베이스 학생이라도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진행하면 단기간에 인서울 합격 가능한 거예요. 편입수학은 선생님 커리를 타는 게 아니라 본인 실력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알고 있는 편입수학
편입수학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됐기를 바라고요. 편입수학 자료 필요하시거나 편입수학 무료 상담 희망하시면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로 연락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